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정보는 금융위원회에서요. 오늘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일부터 진행하는 안심전환 대출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안심전환대출이 궁금하신 분들, 또한 안심전환대출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왜? 새로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 바로 들어갈게요.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너무 중요해요, 사실. 그리고 보세요. 자, 주택가격,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일이 다릅니다. 좀 이따 끝자리 말씀드릴 거고요. 기존 대출 금융 기간에 따라서 신청 접수처도 달라요. 그죠? 선착순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선착순이 아니라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자른다고 합니다.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를 선정하겠다라고 오늘 9월 14일입니다. 15일부터 들어가는데 그 전날 금융위원회가 공문을 냈어요. 자, 25조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안심전환대출이 내일부터 들어가죠. 근데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 여정님, 저는 고정금리인데요.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잘 보세요. 대상이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고정금리 안 돼요. 고정금리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안심전환대출 대상자가 아닙니다. 대상자는요, 변동금리, 준고정금리예요. 혼합형이라 그러죠. 이런 분들이 이번에 고정형 금리로 바꿔주는 게 바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인데, 우대형이 들어가죠. 일반형도 있어요. 일반형은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우대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가, 그러니까 저소득층, 저가주택이에요. 저가주택. 그래서 저가주택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억 원 이하잖아요. 4억 원 이하. 최대 4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게 특징이에요. 좀 이따가 또 Q&A 시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억 원 이하 1주택자 보유자를 중심으로 들어가고요. 자, 내일부터입니다. 10월 17일간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주택가격 구간 및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상이합니다. 이거 별표 5개 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신청일이 상이에요. 별표 5개. 자, 일단 1차적으로 3억 원 이하입니다. 언제라 그랬죠? 자,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예요. 그럼 10월 6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자, 이거 먼저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나의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다, 4억 원 이하다. 그럼 신청일이 다르죠? 또한 출생연도별로 끝자리별로 다릅니다. 자, 가볼게요. 자, 3억 원 이하입니다. 볼까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보세요. 끝자리. 자, 49 출생연도 끝자리이신 분들 9월 15일, 9월 22일이에요. 자, 출생연도 끝자리 50 어떻게 돼요? 9월 16일에서 9월 23일입니다. 자, 16, 19일과 26일이고,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27, 9월 20일, 9월 27일, 38, 21일, 28일. 요일제 미적용은 9월 29일, 9월 30일. 그러면 요일제 미적용이 두 번 있네요. 두 번 있으면 총 4번밖에 기회가 없네요. 그렇게 되면 딱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신청할 수 있는 게. 자, 4억 원, 주택가격 4억 원 이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럼 그죠? 6, 7, 13, 11, 12. 그 다음에 미적용이 이튿날이 있네요. 그럼 요거까지 하면 총 3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제가 표 보여드리니까 요거 잘 체크하셔서 나에게 해당되는 날 꼭 보시겠고요. 근데 언론에서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자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최대 4억 원, 물론 뭐 여기서도 공문에서도 뭐 최대 4억 원 이하, 시가 4억 원 이하 1주택자 대상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들 4억 원 이하는 무조건 되나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여기 볼게요. 어제도 내가 강조를 해드렸지만
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별표 5개, 이거 좀 진한 글씨로 하면 좋았을 텐데. 1회차가 언제예요? 3억 원 이하잖아요.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언제요? 2회차 신청 절차 없이 최종 지원자 선정한다. 그 뜻은 뭐냐면, 자, 1차 때 3억 원 이하의 안심전환대출이 신청을 받습니다. 요때에 예산 25조 원이 예산인데 이게 초과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2회차 없는 겁니다. 이거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미 예산 초과니까. 신청 절차 없이 최종 지원자 선정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뜯어봐야 알겠는데,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거 넘을 것 같은데요. 그 1차 때 3억 원 이하 이거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럼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고 신청하실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4억 원 이하이신 분들은 지원을 못 받는 겁니다. 날짜를 날아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헛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쯤 하시는 분들은 희망사항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마감되면 끝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자,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다르죠. 좀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자, 시중,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이거는 기존 대출 은행 가서 신청 접수하는 거고요. 기타 은행은 뭐예요? 기타 은행 1, 2, 3, 4, 5, 6대 은행 이외의 은행들이 있어요. 어느 은행일까요? 지방은행들이에요. 이런 기타 은행 플러스 이 금융권 취급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접수하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본인 신청 창구가 아닌 곳에서 신청 접수는 뭐 한대요?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끝까지 영상 보시면 제가 요거 좀 이따가 표로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 예정입니다. 선착순 아님, 그죠? 선착순 아님. 제가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선착순 아니에요. 자, 회차별로 1회차, 2회차 나눠져 있죠. 누적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를 선정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나오네요. 여기 1회 물량이 25원 초과하면 2회차 신청 절차 없이 최종 지원자 선정이 된다. 그 다음에 신청 접수 물량이 2주 미달 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도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선착순 아니라는 거, 저가순으로 자른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내가 왜 탈락됐느냐, 조건은 다 맞는데 지금 저가순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 공문에는 저가순이라고 탁 몫이 박혀 있습니다. 자,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료 면제될 예정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되어 있네요. 이게 중도상환수료가 면제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는 확실치 않았는데 이제는 면제될 예정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인 거죠. 면제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가 됐고요. 신청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시중 6대 은행 같은 경우는 신청 심사가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에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 신청 심사 받았던 거는 어떻게 돼요? 13개 시중 지방은행 영업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접수 받았던 곳 있잖아요. 시중 6대 은행 아닌 곳은 다 이쪽에서 받잖아요. 그럼 어디서 실행이 되느냐, 대출 실행이 13개 시중 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된다는 거예요. 은행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 대출 실행은 꼭 아셔야 되겠고요. 13개 시중 은행 같은 경우는 여기 부산, 전북, 광주, 경남, 수협, 제주, 대구은행 영업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청 심사랑 실제 대출 실행은 달라요. 지금 다릅니다. 이쪽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려요. 자, 여기까지가 요약 설명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있고요.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될 내용 체크해 드렸으니까 안심전환대출 받으신 분들 내일부터입니다. 여러분, 선착순은 아니니까 기회는 있지만 천천히 하셔도 되겠지만 요일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자리가 4구이신 분들은 좀 마음이 급하죠. 일단 당장 내일 15일인데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21일 딱 요 날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좀 제가 보았을 때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른 일 제쳐두고 이거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담대잖아요. 장기입니다. 대부분 장기로 가는 주담대기 때문에 금리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이 안심전환 대출이. 그래서 해당이 되신다 그러면 일 잠깐 내려놓더라도 꼭 이거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중도상환 수수료 이렇게 나오죠. 자, 안심전환대출 대안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뭐래요? 면제됩니다. 뭐 예정입니다. 이게 아니죠. 면제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면제된다는 거. 그 전에는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면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참 이제 좀 시간 되신 분들, 디테일하게 보실 분들, 그런 분들만 보세요. 시간 여유 있고 디테일하게 보실 분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출 한도도 이미 말씀드렸죠. 2억 5천만 원, 최대 2억 5천만 원이고 LTV, DTI 적용이 되고요. DSR은 미적용이라는 거 이미 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자, 신청 접수처 나옵니다. 시중에 6대 은행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하나, 기존 대출 은행 가셔서 신청 접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요. 제2 금융권은 어떻게 하니요? 그 다음에 지방은행은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질문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그에 답변 드립니다. 자, 보세요. 기타 은행 및 이 금융권은 NHF공사, 그러니까 이제는 주택금융공사죠. 여기 가셔서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좀 더 키워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가서 하는 게 뭐예요? 기타은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중 6대 은행이 아닌 SC제일은행, 지방은행 등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지방은행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타은행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주택금융공사, 일로 가셔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상호금융,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보험사, 여전사,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캐피탈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뭐 보험사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시는데 좀 이따가 그거는 Q&A 시간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문에 나와 있어요 이미. 자, 그 다음에 신청기간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출생연도 끝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예요. 자, 그래서 4950 이렇게 이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신청 접수처, 신청 일자, 예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거 꼭 봐야 되겠죠? 자, 83년생이시네요. 83년생이시고 지금 담보래. 집의 가치가 2억 5천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거는 대출을 이제는 KB 국민은행에서 받았네요. 시중은행에서 받았고 일단은 2억 5천만 원 집의 가치가 있고 83년생이니까. 그럼 83년생이면 언제예요? 83년생. 일단 주택가가 3억 원 이하죠? 그죠? 이분은 주택가가 3억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83이니까 언제예요? 여기네요. 그럼 9월 21일 아니면 28일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75년생이시네요. 75년생이면은 근데 이분은 집값이 3억 5천만 원이네요. 신한은행에서 받았어요. 그럼 신한은행으로 가게 안 돼. 시중은행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3억 5천이면 4억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2회차 때네요. 요때죠. 요때죠. 요때고 5년생이니까 출생연도예요.
생년월일 아닙니다. 이게 또 이거 자꾸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가 기존의 뭐 소상공인이나 지원금 같은 경우가 출생연도가 아니라 이제 생년월일로 했을 때가 있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자꾸 생년월일로 헷갈리실까봐 분명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생연도입니다. 연도. 그래서 75년생이니까 5년생이잖아요. 10월 7일이겠네요. 그죠? 10월 7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젠 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분도 볼게요. 1964년생이에요. 그리고 집이 2억 원입니다. 지방은행에서 받으셨네요. 지방은행에서 받았으니까 일단 주택금융공사겠죠? 그 다음에 2억 원이니까 언제요? 1회차 때네요. 그리고 4년생이니까 요때네요. 요때 4년생. 그죠? 3억 원 이하의 4년생. 그러면 9월 15일에서 22일, 9월 15일 또는 그렇죠? 9월 20일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 이제 이해되셨죠? 자, 요것도 보겠습니다. 요것도 많이 헷갈려 하세요. 여정님, 저는 삼성생명 이 보험사에서 받았습니다. 주담대를. 근데 어떻게 돼요? 이분은 3억 9천만 원의 그 가치가 있네요. 집에 3억 9천만 원 시세가 되어 있고요. 81년생이네요. 1년이네요. 그럼 일단 삼성생명이니까 뭐야? 보험사죠? 주택금융공사로 이제 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억 원 이하니까 3억 원 초과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2회차 때겠지. 2회차 때 언제 2회차가? 여기 있다. 2회차 때 언제래요? 출생연도가 1년? 요거네. 10월 13일. 그래서 요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요거 제가 예시해 드렸던 거 이거 다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나온 얘기예요. 좀 명확하게 아시겠죠? 이제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월 15일 기준, 오늘이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정 패밀리들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혜택이죠. 명확하게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뉴스 보시면은 간략하게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의 장점이라고 전 보여줍니다. 그죠? 유튜브의 강점이고 유튜브만이 할 수 있는 좋은 혜택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요 명확하게 아셨죠? 그 다음에 Q&A 시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면은 공문에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진짜 정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Q&A 시간 가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 주요 질의 답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추가된 게 있어요. 기존의 공문하고 거기에서 더 디테일하게 이제 구체화된 거죠. 또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자, 어제 얘기했던 거 이제 빼고 말씀드릴게요. 자, 신청이 가능한 주담대 금리 유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준고정금리 돼요. 변동금리 됩니다. 근데 정책 모기지가 아닌 고정금리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쭉 가보겠습니다. 뭐 이런 건 다 말씀드렸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단 만기가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 이거 돼요. 그러니까 언론에 또 잘못 알려진 게 고정금리 다 안 된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조건이 뭐냐면 공문에 보면은 5년 이상의 고정금리예요. 5년 이상 이어지는 거 장기로 그런 건 안 되는데 보세요. 만기가 5년 미만인 고정금리는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공문에 써져 있잖아요. 이거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안심전환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해 못하실까봐 제가 조금 더 어려운 얘기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는 집을 샀을 때 디딤돌 대출 받으신 분들, 보금자리론 받으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서민정책자금이다 보니까. 그러면 디딤돌 대출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받았던 거예요. 정책자금도 받고 은행에서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케이스겠죠. 이거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하냐 물어보는 거죠. 일단은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 모기지 상품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을 받고 있는데 보금자리론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데 보시면은 자,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등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인 경우에 하나요? 후순위로 취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1순위가 일단 보금자리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순위가 또 보금자리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3순위가 A은행에 주담대예요. 그럼 요거 이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는 못 건드려. 요거는 일단은 1순위로 먼저 근저당권이 돼 있다 보니까 순위에서 일단 됩니다. 요거 자체를 안심전환대출로 되는 건 아니고 요거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나오는 요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이제 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 써져 있죠. 주택도시 기금 대출 및 보금자리론을 제외한 대환 대상 대출 중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A은행 주담대에, 그죠? 안심전환대출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론이나 아니면 디딤돈 대출 자체는 안심전환대출이 되지는 않지만 그 나중에 나오는 대출, 나중에 나오는 순위에 있는 대출은 주담대입니다. 당연히 이건 안심전환대출이 된다. 자, 기존 대출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기존 대출은 배우자가 받았어요. 이거 진짜 좀 질문 주셨어요, 저한테. 보세요. 기존 그 주담대 대출은요, 배우자가 받았어요. 좋아요. 내가 이제 남자니까 우리 부인께서 받으셨다고 볼게요. 근데 본인이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좋아요. 그럼 조금 더 사례를 봐서 기존 대출은 이제 남편 이름을 받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남자가 거의 처음에 하니까. 기존 대출은 이제 남편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인께서 본인이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배우자의 기존 대출 배안을 본인이 안심전환 대출 신청이 뭐한대요? 가능하다. 여기 써져 있습니다. 이것도 질문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을 지금 다 풀어드리고 있죠. 아하, 남편이 처음에 집 살 때 대출 받았는데 요번에 안심전환 대출, 아이고 내가 신청이 가능하구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전환 대출 신청 시점이에요. 이혼했어. 부부가 아니야. 신청이 뭐한대요? 불가하다. 무슨 얘기야? 이혼하신 사이는 안심전환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가셔야 돼. 기존 대출 받았던 분이 가셔야 돼. 부인이라고 해서 배우자라고 해서 되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혼 소송 중이더라도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배우자로 취급해요. 이혼 소송 중이더라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가서 신청하시는 거. 자, 이금융권 주담대 안심전환 대출 신청 가능한지 이것도 정말 많이 주셨죠. 댓글에도 저 이금융권인데 어떡하나요? 자, 된다고 말씀드렸죠.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되었던 주담대도 안심전환 대출 이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명확히 아셨죠? 자,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분들 어디로 가라고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셔야 돼요. 자, 근데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땡땡 캐피탈 또는 대법 대출도 대안 가능한가요? 이것도 질문 또 많이 주셨습니다. 모모 캐피탈인데요. 이거 안심전환 대출 가능해요? 자, 여신 전문 회사예요. 여신 전문 회사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주담대 대안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땡땡 캐피탈 상호를 쓰는 기관이 명칭만으로도 일률적으로 대상 확인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업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거 대부업은 안 되잖아요. 이게 대부업은 안 됩니다. 대부업은 안 돼요. 근데 대부업체들이 막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안 하고 모모 캐피탈 이렇게 붙여서 하시는 데가 있어요. 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명칭만 일률적으로 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 금융 앱에서 안심전환 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원의 부채정보 조회를 통해서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모모 캐피탈한테 받았는데 주담대를, 이거는 조회를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여신 전문 회사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름만 모모 캐피탈인지 그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회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 대부업은 안 돼요. 당연히 대부업 대출은 대안관이 불가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자, 이것도 중요하죠. 기존 주담대요, 지역 농협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지역 농협. 안심전환 대출에 어디에서 신청하느냐? 자, 지역 농협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가셔야 돼요. 왜? 이거는 시중은행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이건 지역 농협은 시중은행이 아닙니다.
NH농협은행자가 붙어야 이거는 농협중앙위에서 운영하는 은행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중은행입니다. NH농협은행에서 받은 경우 NH농협은행에 가서 해당 은행에 가서 가는 거고, 지역농협은 은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지역농협은 주택금융공사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장 까보면 알아요. 통장 까보면 압니다. 이게 농협은행자가 적혀 있는지 단위농협인지 이 통장 까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농협은 다 은행 아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단위농협, 지역농협 이런 분들은 이제 주택금융공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가 있는 다중채무자도 안심전환대출 가능하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이거 어제도 설명드렸었습니다. 이제 해당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죠? 대출 시기라든지 금리 유형이 해당되어 전체를 안심전환 한 건으로 대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다시 한번 중요하고요. 이거 별표 한 5개 치겠습니다. 정말 많이 물어보셨어요. 여정님,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한가요? 이번에 안심전환 대출 어디에 돼 있어요? 결론은 불가하다. 왜? 공부상 보세요.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이용 불가합니다. 안심전환 대출. 자, 명확하죠?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공부상의 주택이 뭐예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 이게 공부상의 주택에 해당됩니다. 자,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내가 아무리 주거용으로 쓴다 하지만은 공부상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안심전환 대출은 이용 불가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물어보셨죠? 전세자금 대출 되나요? 몇 번을 설명드립니다, 제가.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주담대만 가능한 거예요. 주담대만. 주택담보대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안 돼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당연히 안 되고요. 이주비 대출도 안 됩니다. 이용 불가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집단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요건 좀 나눠져요. 보세요. 중도금 대출은 신청이 불가하나, 그죠? 안 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 대출은 안심전환 대출 이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중도금 대출 신청 불가해요. 그죠? 근데 등기가 완료돼야 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잔금 대출은 이용이 가능하다. 안심전환 대출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나눠져요. 집단 대출 중에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나눠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뭐 나머지는 어제 다 또 설명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이제는 여정이 아니죠. 여러분 여정이 아니죠. 하는 방법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자, 네이버 가셔서 주택 금융공사 자 치세요. 네이버 가셔서 주택금융공사 쳤죠? 그럼 여기 나의 사이트가 나오죠? 들어갑니다.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주택금융공사하고서 안심전환대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안심전환대출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팝업창 나오고 여기서 신청 자격 알아보기. 자,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일단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 자격 알아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신청 자격 알아보기 하면서 클릭을 하게끔 나와요. 그래서 해당되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요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요것만. 자 보세요. 자, 기존 대출 기관에서 단일 채무자인 경우 대한예정주택담보대출이 6대 은행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은행 대출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보세요. 얘라고 체크하면은 그 은행으로 이제는 넘어갑니다. 왜? 6대 은행 기존에 받았던 주담대가 6대 은행이라 그러면 그 은행 가셔서 신청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 은행 가라고. 국민은행이다. 그 국민은행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안심전환 대출로 넘어가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근데 나는 6대 은행에서 안 받았어. 그러면 이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접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받는 겁니다. 계속.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 다음에 뭐 접수 가능하죠. 7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네, 7천만 원 이하야 되죠. 고정금리 대출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고정금리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예 했더니 뭐예요? 안 된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거를 이제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상환하려는 대출이 기업 대출 혹은 대부에서 받은 대출입니까? 이해하면 어때요? 안 되죠. 기업 대출과 대부업 대출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아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셔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서 내가 신청 자격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어오시면 안심전환대출 나와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나오면 안심전환대출 나와요. 너무 중요해서 아예 나눠놨어요 지금. 그죠? 안심전환대출 나오죠. 안심전환대출 클릭해서 신청 자격 알아보기 가셔서 여기 가서 이제는 내 자격이 되는지를 꼭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영우 변호사께서 알려주시니까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아마 그 어제 올려드렸던 정보랑 오늘 이제 정보만 보시면 안심전환대출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도움되는 정보였으면 좋겠고, 꼭 요번에 해당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좀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이 드립니다. 자, 시간 되실 분들, 우리 여정가족님은 남아 계시고요. 여정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정보는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패밀리들 남아 계셨죠?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이게 유튜브의 장점이죠. 여러분 디테일하게 좀 설명할 수 있다는 거. 뭐 계속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려도 제가 말하는 방송은 이제 시중 공중파죠. 케이블이라든지 사실 그 시간 관계상 디테일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좀 설명이 들었고, 우리 여정 가족님들 그 어제 밤이었죠. 미국 CPI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인 전망치가 사실 0.8% 정도, 그래서 7.9에서 요 정도를 봤었는데 지금 사실 7.9, 8.0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8.3이 나왔죠. 물가 상승률이. 그래서 지금 발칵 뒤집었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안심전환대출을 더 깊게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지금 여러분께 그 안심전환대출 그 다음에 이제 새출발기금을 왜 자꾸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실제 우리 여정가족님들이 혜택을 받을 게 일단 두 가지 측면이에요. 일단 주담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심전환대출로 풀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이제는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새출발기금으로 풀어주셔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 새출발기금이나 뭐 안심전환대출이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저소득 가구 중심으로 일단 간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은 대상이 되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 금리 낮추셔야 돼요. 두 가지 특징이 뭐죠? 주담대 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거죠. 한마디로 장기적인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기금이고, 새출발기금도 똑같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잖아요. 또 연체가 심하신 분들, 정말로 재기가 안 되신 분들은 탕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두 개 하나는 그러니까 내가 대상만 된다 그러면 꼭 하셔야 돼요. 왜 그렇다고 했죠? 미국 인플레이션이 3.8% 나왔거든요. 지금 8월달 시장의 전망을 깼어요. 시장의 전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제가 또 방송에서 YTN이나 연합뉴스 갔을 때 만약에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그러니까 시장의 합의점보다 이게 오버될 경우에는 뭐 혼란함이 예상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0.75% 또는 울트라 스테이블하게 얘기하는 1% 정도의 1%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이제는 거의 확실히 됐습니다. 확실해요. 지금 0.75 그 자이언트 스텝, 이게 확률이 더 높지만은 일단 뭐 갑자기 이제 울트라 스텝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시장의 전망치를 깼으니 그럼 이번에 우리나라 금리 안 올리겠습니까? 올려요. 근데 오르는데 기존은 0.25% 점차적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올릴 겁니다. 저는 사실 그 방송에서도 제가 YTN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이렇게 올렸었다고 봐요. 저는 지난번 금리 오를 때 0.25%포인트 정도 올렸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경기가 너무 위축되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갔겠지만은 저는 그때 이제는 0.5%포인트 정도 더 올려놨어야 된다고 봤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땐 정말 0.5%포인트 정도 올릴 겁니다. 그 이상을 올릴 거예요. 그 이상을 저는 올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뭐예요? 변동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 금리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진짜 원리금 나가는 게 계속 올라갈 거니까. 지금 정부가 억지로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아마 변동금리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무조건 안심전환대출 해당되시는 분들은 갈아타셔야 됩니다. 일단은. 근데 이거 선택 잘 하셔야 돼요. 고정금리 한번 갈아타면 고정금리로 몇십 년간 갑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갑자기 변동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갑자기 뭐 몇 년, 뭐 1년 안에 갑자기 뭐 금리가 팍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얘기 너무 길어지나? 우리가 한번 당했었죠. 언제였어요? 2019년, 18년도. 그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가 갑자기 코로나 19년도였구나. 이 당시에 이제 금리가 막 높아질 때였거든요. 금리가 올라간다니까 대부분 이제 고정금리 갈아타라고 해서 다 고정금리 갈아탔다가 갑자기 코로나 터졌죠.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면서 미친듯이 금리가 내려가서 0.5%까지 내려갔었잖아요. 이런 상황도 벌어져요. 이런 상황도 벌어지면은 고정금리 하신 분들은 오히려 손해인 거죠. 왜냐면 금리가 이렇게 확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계속적인 어떤 금리 인상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 생각은 일단 지금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로 차주들의 선택이거든요. 차주들의 선택인데 당분간 곧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힘들다라고 하신 분들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거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보여지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개인들의 그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게 요번에 나오는 안심전환대출이 꼭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은 이게 금리를 항상 움직이거든요. 또 한 7년 있다, 5년 있다가 갑자기 또 과거처럼 완전히 금리가 다운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요번에 받았던 최대 금리가 4%짜리잖아요. 4%. 4%잖아요. 4%. 근데 과거에 가서는 갑자기 이 금리가 변동금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차주들의 선택인 거고.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은 굉장히 녹록치가 않아요.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지금. 그리고 빚으신 분들 힘들어질 거예요. 더. 그래서 새출발기금 이제 9월 말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실행은 이제 10월부터 들어가는데 새출발기금 저거 이제 상세 공문 나오면 제가 바로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때는 거의 뭐 진짜 1시간 될 수 있습니다. 방송이 1시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새출발기금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나 또 여정 가족님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38분이 39분 40분짜리 찍고 있네요. 영상. 엄청나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얼굴 좀 크게 했었구나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편집해야 되겠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우리 여정가족님 인사해야 되겠죠? 어제 방송이었습니다. 연합뉴스였고요. 이제는 어제 환율에 대해서 또 이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항상 제가 방송 나가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 또한 자영업자 분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를 항상 항상 얘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도 많죠. 지금 손실보상에 대해서
소급 적용에 대한 얘기가 좀 빨리 나와주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얘기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 갖고요. 그 요거 뭐 나오는 대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 마음 아시겠죠? 이게 지금 돌아가는 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막 환율 막 치솟죠. 지금 뭐 물가 장난 아니죠. 미국은 뭐 금리 올린다고 난리죠. 우리나라도 따라 올릴 텐데, 야 이거 너무 어려워지겠다 생각이 드니까 우리 여정 패밀리들이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더 이렇게 정보를 드리려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정 패밀리들, 우리 구독자 모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그 제 마음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 좀 하나라도 정보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번에 안심전환지출 간이 해당되신 분들 꼭 하시고 새출발기금 나오면 제가 바로 알려드릴 테니 새출발기금도 해당되신 분들은 무조건 도움 받으시고 그래서 좀 우리 적어도 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우리 구독자님들은 모르겠어요. 뭐 다른 모든 국민들이 도움 받으면 되겠지만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즉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송 나가면 사실 이렇게 디테일한 얘기를 못 하거든요. 제가 막 하고 싶어도 방송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디테일한 얘기를 하나도 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유튜브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든 여러분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경제 비서로, 여러분의 경제 비서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힘내시고요.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여러분의 경제 비서로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좀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영상 41분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또 미쳤네요. 저도 보시는 여러분도 대단하신 겁니다. 그죠? 41분짜리 영상을 찍는 저도 참 대단하고요. 여러분도 참 보시는 여러분도 대단하다. 그만큼 여러분 서로에 대한 열정이 있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겠죠. 여러분 잘 되라고 또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 도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하고 있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내가 가진 뭐 달란트, 내가 가진 이런 조그마한 미천한 능력이라도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좋아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아시죠?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